지수가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몇 개의 패턴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괜찮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흐르는 HD, 현대, 조선사 애들 기업들 봤을 때 그런 패턴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신규주가 돈이 들어와서 괜찮은 일봉으로 마감한 걸 보고 뭔가 하락하는 전조에 그런 판이 깔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자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물론 이제 지수가 거의 그날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었고, 하이닉스도 제가 영상 올린 당일날 거의 한 10% 가까이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수 조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이런 신호들은 이거 조정일 때 좀 나타날 만한 그런 패턴인데 해서 영상에 올렸을 뿐이죠. 이제 지수가 빠질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풋방향에 따라서 더 잘 움직여주는 노타에도 돈이 몰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따로 한 3,4천 정도 들고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 갭에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250 정도 수익이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좀 더 거래해서 3,400 정도 났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이제 한화솔루션을 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화요일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줄였고요. 왜냐면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에너지가 생각보다 힘이 못 쓰더라고요. 고가를 찍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에 좀 단기 조정이려나 아니면 바로 시세가 못 나오려나, 하필 그날 SK 하이닉스가 대파락을 하는 거 보고 이거 조금 시장 장세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9시쯤에 하나솔루션을 거의 3분의 2 정도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최근에 말했던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했는데 하락하는 패턴이 또 나와서 남은 종목은 조금 밑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동제약을 좀 매매했는데,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새로운 종목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노타가 한 20% 가까이 상승률을 만들어낸 상태일 때 이 이상 가는 거는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먹기도 힘들겠다 싶었을 때라, 그때 이제 일동제약이 새롭게 치고 나가서 오늘 일동제약이 강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일 코스피가 빠졌는데 바이오 애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일동제약에서 좀 매매를 하고 오늘은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수익 마감했습니다. 제가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어저께 리포트를 하나 보긴 했거든요. 일동제약이 그래도 그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도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는 전혀 죽지 않는 종목이겠거니 하고 돈이 들어올 때 오늘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종목 중에 지수가 안 좋으니까 새롭게 종목이 나오기는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입해서 매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준비했던 장기적인 뷰는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계좌에 1억이 있다, 그리고 이 1억을 가지고 주식을 운용하려고 한다 하면은 오늘 그거를 이제 10분의 1 내서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였다 생각해요. 한 1,000만원. 그렇다고 이게 단기 조정이다, 오늘 지수가 거의 한 5%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 조정이다 하고 저점을 따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꽤 빠졌네 하면서 이제 적립식으로 사볼 만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다 예측하고 최근에 지수를 견인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고, 사실상 오늘 만약에 지수가 5%가 빠질 게 아니라 3% 정도 빠졌을 때 그 정도면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수가 한 4%, 5% 정도 빠지면 비중을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3% 빠졌는데 지수가 4%, 5% 빠지니까 너무 많이 빠지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거의 한 9%, 10%까지 빠지니까 그때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많이 빠질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 저점에서 손절하게 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한 63만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월 30일이나 30일 그러니까 12% 장대 양봉을 뽑기 전에 평단가였으면은 저였어도 대응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종가 상태를 보고 이거를 일부 팔지 아니면 그냥 냅둘지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자리에는 반등도 세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흘러가는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3만 2천원 이 부근으로 주가 내려왔을 때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시
최근 고점이 63만으로 바로 이어지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응법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뭐 분봉 이런 거는 사실상 일일이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종가는 그래도 일봉에 대한 마감가다 보니까 그 하루의 전체적인 투심을 종합적으로 반영된 가격이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뭐 특정 퍼센테이지를 보고 하기보다는 지수를 최근에 견인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일봉을 봤을 때 지수가 빠지고 약간 반등했는데 반등하는 힘도 세구나, 괜찮구나 싶으면은 그래도 더 기대하고 기다릴 법한도 한데, 만약에 내 종목은 거기에 비해 더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면 그때는 좀 물량을 정리하는 걸 고민할 만하죠. 결국 지금은 시장이 과열된 부분, 그런 돈들은 결국에는 위험자산 같은 데로 돈이 몰리는 성향이 있는 거죠.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빠지지만 시장에 들어온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돈들은 위험자산, 그런 변동성이 큰 자산에 선호하는 그런 금요일날 상장할 신규주도 꽤 괜찮은 상승 탄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신규주는 워낙 빠지면 답도 없기 때문에 손절도 생각하고 해야겠죠. 신규주는요, 이게 그날 상장한 거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주포다, 세력이다. 근데 신규주는 그날 상장했으니까 그게 없을 확률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보다 신규주는 당일 상장했을 때 그 호가의 흐름이 비교적 연속적으로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다른 종목들처럼. 다른 종목들은 뭐 종목의 일봉이나 아니면 뭐 이평선이나 거래대금이나 그리고 어떤 재료가 붙었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날 상장한 종목들은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분봉과 거래대 더 많이 잘 보이는 경향이 있죠. 스펙 합병은 기본적으로 그 공모로 통해서 상장한 신규주보다는 거래대금도 약하고 탄력도 부족하고 시장의 이목을 덜 관심받는 게 있어요. 그 스펙 합병은 새로 상장했다 하더라도 이 VI가 있거든요. 근데 생으로 상장한 종목은 VI도 없다 보니까 당일 어떻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돈들은 스펙 합병보다는 일반 그냥 신규 상장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주를 볼 때 뭔가 지표라기보다는 그 상장한 날 유통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주 물량, 그리고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만 보고 이제 당일날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노타도 1분봉으로만 봤을 때도 양봉을 굉장히 많이 뽑아줬거든요. 거의 한 2-3% 되는 봉을 거의 한 10번 가까이 뽑아주면서 살짝 이 광기 구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규주를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왜 좋아하냐면, 보통 이런 광기 구간, 저는 뭐 예전에 F 구간 이런 단어로 표현했었는데, 이런 게 보통은 하루 만에 이렇게 잘 안 만들어져요. 보통 이제 뭐 기준봉이 하나 나오고 연달아서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계속 가겠구나 하면서 뭔가 그 F 구간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신규주는 신기하게 이게 하루 만에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흐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신규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한 25,600원 이 부근의 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이 고가를 뚫고 나서 연속적인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다른 종목에서는 하루 만에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신규주는 나온다. 이런 게 신규주에서 간혹 있는, 종종 있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어저께 코스피는 빠졌는데 코스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있는 돈들은 이게 지수가 일시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단순히 나갈 돈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는 살짝 베팅적인 자금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엄청 원웨이로 상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상승 예상하고 베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그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성장주에도 조금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시총이 가볍고 대형주보다 훨씬 더 올라갈 때 퍼센테이지도 좋고, 지금 사람들이 되게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일부는 이 성장주나 좀 소형주에도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예전에 또 올린 영상에서는 광자 쪽에 또 관심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AI 가속기나 아니면 뭐 그
GPU 간의 스펙업에는 거의 한계가 왔다. 근데 그게 광자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최근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트위터의 발언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결국 99%는 대부분 광자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을 10% 인수하면서 이런 5G나 6G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뭐 예를 들어 RF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이 솔루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대한강동치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그쪽에 대해서 조금씩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좋진 않은데요. 제가 오늘 하나솔루션을 남은 물량을 전부 정리한 것처럼 저는 이미 사전에 대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꽂는 흐름이 이어지면 이게 패턴화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퍼지면 다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한 건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생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이런 패턴적인 측면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호가나 이런 흐름에 대한 거는 눈에 익혀야 되고 내가 체득화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막막하고 어려운데요. 이런 건 그냥 단순 암기 하면은 그래도 쌓이다 보면은 내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이런 나의 그런 데이터가 쌓으니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